극우의 준동이 이렇게까지 나오게 된 것은 결국 윤석열이 풀려난 윤석열 구속 취소가 된 충격적인 일 때문에 아니겠습니까? 나를 시간으로 계산하는 참 우리가 그동안 몰랐던 법을 잘 모르고 거기에 종사하지 않은 사람은 잘 몰랐던 그런 상황. 당연히 날로 해왔고 그대로 준용이 된다는 생각했는데 시간 얘기가 지기현 판사한테 나왔고 또 심무정 총장이 기다렸던 듯이 구속 취소 이거 즉시한 거 안 하고 그냥 풀어줘 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의원님이 이제 대법원에 자료까지 요구를 해가지고 하나하나 살펴보셨다고 들었는데 이거는 어떤 내용 또 어떻게 대법원에 자료가 왔습니까? 예, 보니까 예. 제가 이제 하도 구속 취소를 해가지고 이게 하도 터무니없고 어처구니 없는 결정이다 생각을 해가지고 대법원에 자료 요구를 했어요. 그런데 여지껏 그 사실상은 날이 아닌 시간으로 구속 기준을 정한 사례가 없었습니다. 없었다. 예. 사례 자체가 없었다. 예. 그리고 이게 정말 관심받고 싶어하는 관종 판사가 기적 같은 그 구속 취소를 위한 기적 같은 논리를 개발한 검사스러운 짓입니다. 판사가 검사스러운 짓을 한 것이죠. 네. 제가 검사스러운 짓이라고 말씀을 드린 것은 2020년인가 그 라임 사태 때 네. 그때 뭐 김종현 회장인가 누구지요? 하여튼 김봉현 회장이 네. 이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검사 3명이 예. 술 접대를 받은 사건이 있었지 않습니까? 예. 그 당시에 논란이 그 있었죠. 검사 3명에 대한 처분이 어땠었습니까? 거의- 그 중에서 예. 한 명은 네. 끝까지 있었고 2명은 중간에 자리를 이석을 했는데 이 3명을 100만 원 미만으로 맞추기 위해서 끝까지 있었던 한 명에게만 100만 원 이상의 향을 받았다 판단을 하고 네. 나머지는 95만 원, 99만 원 이렇게 슬라이스를 쳐서 네. 또 접대한 김병원이 김봉현이 받은, 예. 접대한 술값까지 예. 다 포함을 시켜가지고 예. 그렇게 계산을 해가지고 2명을 거의 뭐 무혐의 처리한 거나 마찬가지 네. 아니겠습니까? 예, 이러한 기적 같은 논리를 검찰이 해서 본인들의 법망을 피해나갔단 말입니다. 그렇죠. 그 당시에 이번에 뭐 99만 지기현 세트 이런 얘기도 판사는 많고. 예, 예. 이번에 지기현 판사는 똑같은 그런 기적 같은 논리를 날이 아닌 시간 단위로 계산을 해가지고 적용을 했었던 것입니다. 네. 그래가지고 제가 대법원에 자료를 요청을 해서 받아봤어요. 그랬지만 지기현 판사가 실제적으로 결정할 때 네. 이러한 설명을 답니다. 기술의 발달로 수사 서류 접수 반환 시간 확인이 가능해서 구속 피의자 등을 관리하는 것이 어렵지 않다고 설명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기술의 발달로 시간 단위로 측정이 가능해가지고 그런 판단을 했다라고 하는 설명입니다. 네. 그래가지고 예. 제가 시간 기준으로 공소기간이 지나서 공소 제기가 된 사례를 금방 뽑아줄 수 있겠구나. 전산화되어 있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자료 요청을 한 거예요. 그 답변이 예. 전산화를 해놓았지만은 재판부가 시간 기준을 적용했는지 날 기준을 적용했는지 알 수는 없다. 또 시간을 전산화를 해놓지만 네. 기간 만료 이후 공소 제기된 사례를 뽑는 것은 불가하다. 이렇게 답변이 온 거예요. 그래서 맨 처음에 제가 5년치를 요구하려고 그러다가 많을 것 같아가지고 1년치를 요구했는데 네. 서울중앙지법에만 그것이 2,085건이나 있었어요. 2,085건이나. 예. 예. 그래서 이것도 많다고 할까봐 한 달치를 달라고 예. 했는데 결국은 그 한 달치조차도 이것을 시간으로 판단했는지 날로 판단했는지 판단할 수 없다라는 거. 판단할 수 없다. 재판부의 재량이다. 예.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걸 왜 하필 윤석열에게 그러니까 적용해서 유일무이하게 윤석열을 구속 취소하기 위한 기적 같은 논리를 네. 이 관종 판사, 관종이라고 하는 것이 나쁜 말이 아니라 네. 남에게 관심을 받고 싶어하는 사람이죠. 네. 그런데 그분이 또 그런 성향이 좀 있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뭐 결국에는 심우정
총장이 즉시 항고를 안 하면서 나중에 지기현 판사는 이게 상급심의 판단을 받아보라는 뜻이었다, 정확히 보자는 뜻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네, 본인이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예. 즉시 항고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그 다음 날 대검에서 전국 검찰에 나를 기준으로 판정을 해라, 이렇게 지시를 내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도 윤석열을 어떻게든 풀어주기 위한 아까 우리가 맨 처음에 얘기했던 윤석열 이제 복귀 프로젝트의 하나의 어떻게 보면 시발점, 출발점이 아닌가. 왜냐하면 이런 윤석열의 복귀 이후에 헌재가 또 이상해지고 헌재 기류가 좀 달라졌다, 이런 관측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 심우정이 검사들 회의를 소집해가지고 시간을 끌고, 그리고 쥐기현 판사가 이런 판단을 내리고, 또 즉시 항고를 안 하는 심우정 총장의 모습과 윤석열의 석방과, 그리고 지금 헌재의 지연 작전, 이게 좀 하나 좀 연결돼 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수십 년간 예. 그 분야에서 그 분야만 바라봤던 사람들, 흔히 법기술자, 법꾸라지, 네. 법비들이 부릴 수 있는 법기술이죠. 다 이제 동원해가지고 윤석열 프로젝트가 가동이 되고 있다, 이런 말씀이신데, 사실 의원님 이제 국방위에서도 계속 이 내란 사태에 있어서 증인들도 많이 좀 보시고 또 질의도 많이 하셔서 사실 어떻게 이 상황이 진행돼 왔는지, 특히 각 사령관들이 어떤 지시와 어떤 행동을 했고 그 밑에 있는 또 중간 간부들이, 지휘관들이 어떤 입장을 보였는지 다 보셨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이거를 누가 봐도 이걸 내란이 아니고, 이걸 국헌 문란이 아니고 그냥 경고용이다, 아니면 메시지 계엄이다, 계몽용이다, 이렇게 볼 수 없는 거잖아요, 누가 그럼- 보더라도. 이미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 최고의 네. 혈맹 관계인 미국조차도 잘못됐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잘못됐다. 네. 네, 그리고 대한민국 민주주의 회복력을 믿는다. 네, 그렇게 하고 전국에 우리 민주주의 회복력을 믿어서 전 세계의 평가기관들이 국가 신인도를 그렇게 많이 내리지 않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아직까지 잠재력이 있고요. 네. 예, 반드시 그렇게 회복되리라 믿고 네, 우리 국민의 이런 명령과 응원에 기반해서 국회에서 반드시 그렇게 만들어내겠다, 이런 말씀 다시 한번 강조해 드리겠습니다. 네.